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구의 80%는 바다다. 이 말은 바다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를 쓰는 것은 우리의 항공모함이라는 것이다.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함장 브레크러지어의 발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패는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위력으로 인해 결정되었고, 현재까지 미국의 해양 패권,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군사체계로 불리고 있는 것이 항공모함이죠. 전 세계에 존재하는 항공모함의 총 대수가 20척에 불과하지만 그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대의 항공모함이 모두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크루지어 함장의 발언처럼 떠다니는 기지로 불리는 미국의 항공모함은 바다를 통해 전 세계를 누비며 엄청난 현시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은 반도국가이면서 또 북한과 대치하고 주변에는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특징으로 인해 항공모함의 필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자 무역강국인 한국은 총 물류의 90%가 바다를 통해서 뻗어나가고 있어 반드시 주변국에 상응하는, 아니 그보다 더 강력한 해군력이 필요한데요. 이로써 주변국의 힘의 논리에 우리 국가의 안보가 좌우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에 하나 적이 도발 시 그에 걸맞는 응징보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옆 나라들의 항모 상황은 어떨까요? 중국은 이미 세 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무려 3개의 전자식 캐터펄트를 장착한 003형 푸젠 항공모함의 진수식을 마쳤고 2025년부터 작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일본 또한 수직 2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하용도 항모 2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탑재될 함재기로 F-35B-42대를 도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즉 한국의 한국형 항공모함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죠. 한국의 조선 능력과 이지스 구축함 및 대형 상륙함 등 군함의 설계 능력을 고려할 때 국내 기술에 의한 항공모함 건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양 두 기업체가 상세 설계와 지원 상세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 열린 메덱스에서 세련되고 현대적인 설계로 호평받았던 현대중공업이 다시 한 번 더 예상치 못한 설계안으로 사람들을 깜짝 놀래킨 것입니다. 오는 7일 열릴 메덱스 2023에서 차세대 항공모함을 공개하기로 한 현대중공업은 지난 4일 모형 CG를 우선적으로 선공개했는데요. 공개된 한국형 차세대 항공모함은 이전의 모델과 다른 중형 크기의 거대한 배수량과 최초로 캐터펄트를 장착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2021년만 해도 현대중공업은 스키점프대를 차용하면서 사출기를 사용하는 캐토바 방식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었는데요. 캐터펄트 시스템은 운용에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개조 없이는 캐토바 방식으로의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모습에서는 완벽하게 바뀐 설계가 적용된 것이죠. 6월 7일 열릴 메덱스에서 정확한 규격과 사양, 그리고 캐터펄트의 종류에 대해서도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유력한 방식은 전자기식 사출장치 이멀스로 여기에 차세대 강제 착감장치 AH까지 적용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해당 내용은 한국 시간으로 6월 4일 오후 12시 한국 언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방사청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과 유사해 현대중공업 측에서 중형 항모 이멀스 AAG가 반영되었음을 먼저 알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현대중공업은 특수전 사업부, 즉 전투함 설계와 건조에 있어서 한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75년 한국 최초의 국산 전투함인 울산함 개발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군함 자립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었는데요. 특히 2018년에는 함정에 총알화할 수 있는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자체 개발 및 건조하여 해군에 인도한 바 있고, 작년 한국의 차세대 이지스함인 12,000톤의 정조대왕함도 성공적으로 건조하여 진수식을 마쳤습니다. 우리나라 군함은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높은데요. 2010년 세종대왕함은 한미일, 캐나다, 호주 등 태평양 연안의 나라들이 하와이 인근 해상에 모여 펼치는 환태평양 합동해상훈련에 참가하여 수십 척의 군함 중 탑건함으로 선정되면서 그 우수한 성능을 과시한 바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 매체 CNN의 브래드 랜드 기자는 한국 군함과 조선업계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오랜만에 국뽕이 차오를 정도로 높게 평가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제목부터가 이들은 아마 세계 최고의 군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인이 아닙니다 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해군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수적 우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으며 최근 미 해군 수뇌부는 미국 조선소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양이면서도 또 저렴한 해군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선박을 구매하거나 심지어 한국 조선소에서 미국 설계 선박을 건조하는 것도
것도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는 중국의 타입 055에 대항하여 서방 분석가들은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동등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수량 10,000에서 12,000톤인 세종함은 중국의 타입 055보다 약간 작지만 세계에서 유일한 128개의 VLS 셀과 지대공, 대잠, 순항미사일을 포함한 무기로 더 많은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구센터의 연구원인 블레이크 헤르징거는 한국은 시간과 예산에 맞춰 고품질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데 미국은 두 가지 모두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오래전에 상실했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했죠. 이러한 한국의 우수한 조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 해군의 수건 사업인 차세대 항공모함도 성공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캐터펄트를 장착한 현대중공업의 중형 항모가 최종적으로 채택된다면 사실상 함재기로는 KF-21N이 유력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 대우조선해양에 설계하는 수직 이착륙기만 탑재가 가능한 일자형 갑판이었는데요. 이에 함재기로 F-35B가 고려되고 있었는데 막대한 도입비, 가격 대비 떨어지는 무장량,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이 문제가 있었던 터라 현대중공업의 캐터펄트 사출로 인한 KF-21N의 운용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2월 3일 국내 보도를 통해 방사청 용역 결과가 나왔고 여기서 KF-21 해군형이 항공모함 건조 일정에 맞춰 개발이 가능하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함재형을 8년 6개월간 개발하고 2년간 시험 운용해 10년 6개월 만에 실전 배치할 수 있는데 이는 10년 정도인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 기간 안에 KF-21 네이비를 띄울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보고서에서는 KF-21N 28대, 여기에 조기 경보기 2대와 구조헬기 2대를 추가해야 항모의 작전 능력이 확보되고 또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중형 항모 크기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에 군 당국에서도 경항모에서 중형 항모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항공모함으로 대양 해군의 초석을 다지려는 한국 해군에게 있어서 그동안 경항공모함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았었죠. 사실 사업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KF-21 네이비 개발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기존 공군 전투기와는 전혀 다른 설계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주요 부위에 대한 철저한 방염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상기지에서 운용되는 공군기와 달리 함상에서 운용되는 함재기는 염분에 의한 부식과 부품 성능 저하가 빠르게 진척되기 때문에 방염 처리는 필수 중의 필수인데요. 또한 공간이 제한적인 항모 갑판에서 실제로 운용되어야 하기에 날개가 접히는 폴딩 설계가 필요하고 기존 전투기보다 훨씬 더 튼튼한 골격과 랜딩 기어를 가져야 합니다. 일례로 30톤급 함재기가 사출될 때 걸리는 랜딩 기어의 하중은 무려 9톤에 달한다고 하죠. 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 사출과 동시에 동체가 뜯겨나가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고려사항들로 인해 KF-21을 함재기로 개조하려면 기굴부터 동체 구조를 완전히 재설계에 가깝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적사인 카이에서는 오히려 KF-21N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느 정도 함재기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설계를 해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도리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력이 아닌 자금력이라고 하는데요. 방사청이 국회에 보고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KF-21 네이비 사업비는 개발 1조 8천억 원, 양산 2조 3천억 원, 총 4조 1천억 원입니다. 이미 KF-21 단자형, 복자형 개발에만 8조 원이 투입되는 상황으로 추가 자금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발은 시도도 못해보고 끝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합의된 분담금마저 지급하지 않고 수차례 미루고 있는 상황이기까지 하니 개발 시작이 쉬운 일만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최근 카이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인니에게는 퇴출 경고를 하면서 폴란드를 새로운 공동개발 파트너로 삼아 추후 개발될 전투기에 대한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인니 매체 템포에 따르면 지난 2일 KFX 공동개발관리팀 이성일 전무는 인도네시아 차세대 저널리스트 네트워크에 참가한 13인의 인도네시아 기자단과의 만남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민원 문제는 KF-21 보람의 개발 프로그램에 막대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이에 우리 카이는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프로젝트의 자금을 즉시 지불하길 바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의무 분담금의 17%만 지불했다고 한 것인데요. 네티즌들은 인니를 압박하면서 폴란드와의 협력으로 방향을 선회하려는 계획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업 운영이 어려우니 인니가 아닌 폴란드를 선택하겠다는 것은 명분이 충분한 것이죠. 지난달 한국을 찾은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피제트의 흐바익 회장은 KF-21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흐바익 회장이 우리 업체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KF-21 사업의 공동개발국 자격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참여 시기는 KF-21 블록2가 시작되는 2026년부터가 유력하게 논의된다고 하죠. 이 시기는 KF-21N과 KF-21G 등 다양한
파생형 모델들이 개발되는 시점과 동일해 폴란드의 사업 참여가 예산 확보를 가능하게끔 해주는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형 중형 항공모함에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가 탑재되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인도네시아와 경항공모함의 공통점, 한국인은 그닥 쓸모가 없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